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확대 두 번째 시간으로 아는 문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이라는 것은 안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이에요. 예를 들면 얘가 아는 문장이면 이 안에 안긴 문장, 얘가 안긴 문장,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안긴 문장을 절이라고 하죠. 절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아는 문장 속에서 절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 안긴 문장에는 아는 문장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죠. 예를 들면 전체 주어, 전체 서술어가 있으면 이 안에 절이 주어 서술어의 관계로 안겨 있는 것. 이때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안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긴 문장의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을 보면 이 명사절이라는 것이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처럼 쓰이니까 명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조사가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조사가 오는데 이 명사절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부사어 자리들에 두루두루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 볼까요? 수지가 그 일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수지가 그 일을 하기가 뭐예요? 명사절로 안겨 있고 뒤에 조사가 왔죠. 이 느는 보조서니까 격조사로 치환해 준다면 얘가 가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절은 주어 역할을 하는 주어 명사절이란 얘기죠. 수지가가 안긴 문장의 주어, 즉 절의 주어고 하기가 서술어죠. 그 일은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는 관형어가 되는 거죠. 이때 관형사 아니요 명사형 전성어미 뭐가 안겨 있는 거죠? 기가 안겨 있는 거고 우리는 성규가 모범생임을 안다. 그래서 여기서 형은 수지가 오기 전에 숙제를 끝냈다라고 해서 수지가 오기가 명사절로 안겨 있는 거고 이때 전성어미 기가 쓰인 거죠. 수지가 오다. 그런데 뒤에 뭐가 쓰였어요? 띄어쓰기 하고 전에라는 이 전이 명사잖아요. 의존명사. 그러니까 얘는 관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안겨 있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성규가 모범생임을 알았다. 성규가 모범생임. 얘가 안긴 절이 되는 거죠. 성규가가 주어, 모범생임. 이 서술어, 안긴 문장의 서술어가 되고 뒤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였으므로 이 명사절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어 명사절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얘가 뭐죠? 이 견문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서술어의 개수를 보고 안다고 그랬죠. 자, 전체 서술어는 안다고 안긴 문장의 서술어는 모범생이다예요. 그러니까 이에는 모범생이라는 뭐죠? 체언에다가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에다가 서술격 조사는 활용할 때 전성어미 미음이 쓰인 거죠. 앞말이 받침에 없을 때는 미음, 있을 때는 음을 쓰죠.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는 뭐가 있다? 음과 기가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는 그가 내 곁에 있음. 그가 내 곁에 있음이 명사절로 안겨 있고 애가 뭐예요? 부사격 조사니까 이 명사절은 부사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인데요. 관형절은 절 전체가 그죠?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였어요. 그래서 관형어처럼 쓰였으니까 체언을 수식하겠죠. 따라서 관형절 뒤에는 무조건 체언이 온다는 것. 그럴 때 전성어미, 관형사용 전성어미 뭐가 쓰여요? 은는, 니은, 을, 던이 쓰인다는 것.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내가 읽는 책이다. 내가 읽을 책이다. 내가 읽던 책이다. 그래서 은은 과거를, 느는 현재를, 을은 미래를, 더는 과거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안긴절의 시제, 안긴절의 시제가 뭐라고 했죠? 상대 시제. 상대 시제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은은 과거, 느는 현재, 동사죠. 을, 미래, 던 과거.
나타날 수 있고, 여기 전체 서술어는 얘죠. 책이다. 얘는 뭐예요? 체험 플러스 조사의 형태니까 현재를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시제는 현재이고, 안긴 상대 시제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날 수 있다.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내 앞을 지나갔다. 입은이니까 과거 시제. 철수가 온다는 소식이. 그러면 현재 시제. 아이들이 먹을 미래 시제. 형이 공부하던 과거 시제로 나타나는 것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관계 관형절이냐 아니면 동격 관형절이냐인데, 관계 관형절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 관계 관형절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관형절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고, 이 생략된 문장 성분은 피수식어, 꾸밈을 받는 수식어가 이 관형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형절이 나올 때는 관형절 안에 서술어를 찾아요.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와 관련하여 그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피수식어에 있는지, 피수식어는 뭐예요? 꾸밈을 받는 체언을 관형절 안으로 넣을 수 있으면 걔는 관계 관형절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관계 관형절이란 관형절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데, 그 생략된 문장 성분은 피수식어, 즉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성분이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집에 가는 수지를 만났다. 집에 가는이 관형절인데 수지를 여기로 넣어봐요. 수지가 집에 간다. 그래서 이 수지가가 피수식어인데 관형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지가 집에 간다. 수지를 만났다. 주어가 생략돼 있겠죠? 이렇게 두 개의 문장,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관형절이다. 그 중에서도 피수식어가 관형절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므로 얘는 관계 관형절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예를 볼게요. 성규가 추는 춤이 좋다. 성규가 추는이 바로 관형절인데 피수식어가 춤이에요. 그래서 성규가 춤을 춘다라고 넣어볼 수 있죠. 그러면 춤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격 관형절은 뭐냐면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전체의 내용을 받는 경우라는 것은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관형절을 동격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나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니까 미나가 떠났다는 게 그 소식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은 미나가 떠났다는 거죠. 얘는 뭐라고 해요? 동격 관형절. 동격 관형절은 뭐라고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는 거죠. 관형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을 때 우리는 동격 관형절. 어떻게 구분해요? 한번 넣어보세요. 미나가 떠났다는 소식. 그러니까 미나가 떠났다는데 소식을 넣어봐요. 미나가 소식을 떠났다. 미나가 소식에 떠났다. 말이 안 되죠. 이럴 경우 우리는 동격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철수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철수가 결혼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략된 게 없을 때 우리는 얘를 동격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볼 차례예요. 자, 그럼 이 부사절은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처럼 쓰이는 문장을 말합니다. 서술어를 수식하죠. 부사어니까요. 그럴 때 어미 뭐가 붙는다? 이, 개, 도록이 붙는다. 그는 배꼽이 빠지게 웃었다. 배꼽이 빠지다라는 절이 웃었다를 꾸며주는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수지가 땀이 나도록
도록이 달렸다를 꾸며주는 부사절. 땀이 나다. 주어 서술어 있죠. 비가 소리도 없이 내렸다. 소리도 없이가 내린다를 꾸며주는 부사절입니다. 자, 부사절에서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평가원에서는 이게 도록 이 사용된 전성어미죠. 전성어미 이게 도록이 사용된 것을 부사절로 인정했는데 여기서 이는 전성 어미가 아니고 파생접사이다. 파생접사. 그래서 없다 에다가 이라는 접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더 이상 형용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부사라고요. 그 다음에 달리는 원래 다르다인데 여기다 이가 붙어서 불규칙 활용한 거죠. 달리라고 하는 이가 붙은 접사 도 부사절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도록은 전성어미인데 이는 접사라는 것 하나 확인해 두시고 이게 도록이 붙은 것만 부사절로 인정했대요. 그런데 아서, 어서가 붙은 것도 가끔 부사절로 보기도 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아서, 어서가 붙은 것을 부사절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는 문장의 주어와 안긴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겹치는 경우에는 안긴 문장의 주어를 생략한다. 관형절이 아니더라도 안긴 문장의 주어는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다. 즉 동생은 추위와 상관없이 얼음을 먹었다. 그래서 추위와 상관없다라는 것이 뭐예요? 동생은 이라는 주어가 겹치죠. 동상은 추위와 상관없다 라는 주어가 겹칠 경우에는 부사절에서도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누나가 집에 가기에 바쁘다. 그러면 집에 가는 것은 누나죠. 누나라는 주어가 겹침으로 얘는 가기라는 명사절이지만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봐야 할 것이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입니다. 서술절은 절 전체가 큰 문장 안에서 서술어처럼 쓰이는 경우인데 이때 이 서술절은 주어의 특징을 말해주고요. 어떻게 나와요? 주어, 전체 주어, 두 번째 주어와 서술어의 형태로 나오는데 이때 이 두 번째 주어 서술어가 전체 서술어 역할을 하고 앞에 있는 게 전체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서술어 역할을 하는 곳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으므로 얘를 뭐라고 한다? 서술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절은 절표지, 즉 별도의 조사나 어미가 붙지 않고 서술절로 쓰인다는 점에서 다른 안긴 문장과 차이를 보이고요. 앞에 나오는 주어를 이가 대신 은는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토끼는 앞발이 짧다. 그래서 얘가 보조서가 쓰이면서 앞발이 짧다가 전체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주어 서술어가 있어서 토끼의 특징을 나타내는 서술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용절을 보니까 인용절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한 문장을 말한다. 이때 이 인용절은 인용하는 말에 주어 서술어가 있으므로 인용절이라고 하면서 안긴 문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안긴 문장 중에서 인용절을 사용하는 것은 조사, 고나, 라고가 사용된다. 요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는 간접 인용에, 라고는 직접 인용에 사용된다. 그러면 직접 인용절이 사용된 문장 한번 볼까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말했어. 라고가 들어갔으니까 직접 인용절이고요. 직접 인용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가게는 휴가 중이라고 메모가 붙어. 라고 이라고 이는 매개 모음이라고 해서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고와 이라고는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형태만 달라. 그래서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수지는 철수야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하고 말했어. 하고도 역시 직접 인용에 사용되는 표지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인용절은 고로 연결이 되죠. 철수는 우리 모두 이 문법을 사자고 말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철수가 자기의 말로 바꿔서 표현한 것을 간접 인용절이라고 하는 거죠. 성규는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했다.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 그래서 간접 인용절을 나타내 줍니다. 다시 한번. 자, 직접 인용에는 인용격 조사라고 그리고 연결어미 하고가 쓰이고요. 또 큰 따옴표가 붙습니다. 간접 인용에는 인용격 조사 고가 쓰이고 간접 인용에 쓰이죠. 이 인용절은 문장 전체에서 부사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접 인용은 받침이 없는 말 뒤에 라고 나타나고요. 간접 인용은 고라고 나타나요. 다고, 냐고, 라고, 자고. 그 다음에 직접 인용은 받침이 있는 말 뒤에선 이라고 아까 봤죠. 이 형태론적 이 형태. 간접 인용에서는 다고, 냐고, 라고, 자고, 다고로 쓰인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아는 문장 다시 복습해봐요. 안긴 문장, 즉 절의 종류를 쉽게 기억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미를 기억하는 거죠. 명사절에 나타나는 명사형 전성어미, 음기, 관형절에 나타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는, 니은, 을, 던이 나타나고 뒤에는 반드시 체언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명사절 뒤에는 조사가 나타나고 이 조사는 생략도 가능하다. 부사절은 이게도록이라는 전성어미가 쓰인다.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고 서술절은 절표지가 없으나 주어가 반드시 2번 이상 나타난다. 그 다음에 주어의 특징을 알려준다. 주어의 특징을 나타나고 주어가 2번 이상 나타난다. 그다음에 인용절은 고, 간접 인용, 라고, 직접 인용하고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인용격 조사가 나타난다. 전체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 자, 우리 문장의 확대 다 했는데요. 문제 한두 개 정도 같이 풀어봅시다. 보기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요. 보기를 보니까 한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것과 혼문장과 겹문장에 대해서 설명해 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따뜻한 차를 마셨다라는 문장은 겹문장으로 관형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야. 관형절 따뜻한의 주어가 관형절이 수식하는 명사 차와 중복되어 생략된 것이지. 이처럼 한 문장의 다른 문장 속에 관형절로 남길 때 두 문장에 중복된 단어가 있으면 관형절에서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 정분이 생략돼. 관형절뿐만이 아니고 다른 절에서도 만약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면 그 주어는 생략하여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그렇지 않은 것을 골라라. 즉, 관형절 안에 생략된 문장이 없는 것을 찾아라. 생략된 문장이 없는 관형절 뭐라고 그래요? 동격 관형절이라고 하죠. 생략된 게 없는 절, 관계 관형절을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1번 그녀는 그가 여행을 간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그가 여행을 갔다 그것이 사실이다. 이 사실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관계 관형절이 아니고 동격 관형절이죠. 동격 관형절이란 얘기네요.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 안에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 것이죠. 얘가 바로 동격 관형절이죠. 그 다음 내가 사는 마을은 무척이나 아름답다. 내가 산다 마을에 라고 해서 이 피수식어가 부사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생략된 문장 성분은 그러니까 부사어인 거고요. 그는 책장에 있던 소설책을 꺼냈다. 그러니까 책장에 있다 소설책이, 그러니까 이 피수식어가 주어로 기능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동생이 먹을 딸기를 씻었다. 동생이 딸기를 먹는다. 목적어 피수식어가 절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골짜기에 흐른다. 그래서 물이가 안긴 문장의 주어로 들어갈 수 있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그드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보기의 그드가 먼저 봅시다. 가다는 관용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고 A씨는 안긴 문장인 관용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를 보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그래서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얘는 주어로 기능했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쉬라고 했다. 두 문장. 그럼 봅시다. 즉 문제는 기억, 주어 생략, 니은, 목적어 생략, 디귿, 부사어 생략이 아닌 것을 찾으란 얘긴데요. 자, 다시 나를 보면서 이해 한 번 더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아이가 읽은 책은, 그래서 아이가 읽었다 책을, 그래서 책을 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됐고요.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 형이 책을 읽었다 도서관에서, 그래서 부사어가 생략된 경우 그느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래요. 그럼 선지 1번 볼까요?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어제 결혼했다 그들이, 그러면 얘는 주어 생략 맞네요. 주어 생략 맞고,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누나를 많이 닮았다 친구가, 주어 생략 맞네요. 나무로 된 탁자에, 나무로 되었다 탁자가, 주어 생략 맞고요. 기억.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생각이, 주어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맞네요. 그 다음 니은은 목적어 생략입니다. 목적어 생략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에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 공원에서,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가 생략된 거네요. 틀렸네요.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어제 부모님이 일을 시켰다. 얘는 목적어가 생략됐고요.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친구가 나에게 주었다 옷을, 목적어가 생략됐고요. 누나는 털실로 짰다 장갑을, 목적어 생략 맞고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찼다 주말에, 이렇게 문장을 생각해 보면 돼요. 부사어 생략 맞고요.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겼다, 관중이 쓰레기를 남겼다 경기장에, 그러니까 부사어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봤어요? 아는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성실히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우리 문법 강의는 문법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